주민들이 처참한 생활에 대한 걸 알고 싶었다. 하루 일하는 거, 그 시간대에 누가 원 주고. 목숨을 가니까 여러 식구가 들어오고 있고. 서울 하늘까지 사먹은 그게 끝이란 말이야. 아니, 내 길 갖고 1년을 살아요? 2023년 작년이에요. 30년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 집에 온 집안 다 굶어 죽었어. 아이들까지 다 죽었어. 제 마지막 남은 건데 제 마지막이야. 어린아이들은 또 상황이 얼마나 또 열악하겠습니까? 몇 살이가? 6살이라고요? 아버지는 어디 갔다 게? 엄마 가을에 한키로 갔다. 9명을 단체로 이 가족들을 대한민국에 모시고 왔는데 그 주인공의 형 일혁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혁이 형 일혁 씨 나와주세요. 야, 이런. 어서 오세요. 이런. 어서 오세요. 네, 저는 2023년 5월 7일 일가족들과 함께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네. 대한민국 서울로 이사를 온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이혁 씨랑 일가족이 다 탈출할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 북한을 떠나면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가져온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이거는 챙겼다. 와. 이게 뭘까요? 들고 오셨나요 오늘? 여기 있습니다. USB. 네. 네. USB. 네. 종현 판사님께 저거 인공기인인데? 증거 품의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짜. 증거 품의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짜. 저 북한 이 USB에 뭔가를 담아오신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북한 살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지금 평소에 겪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생활을 담은 영상이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담은 영상이고. 와. 귀한 영화. 그걸 어떻게 찍을 생각을 했지?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그 시간대에 누가 원 주고. 목숨을 가니까 여러 식구가 들어오고 있고. 탈북을 생각하고 찍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왜 찍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지금 이게 좀 북한 주민들이 생업을 이어나가는 방식이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단하네. 처참한 생활에 대한 걸 밖에 알고 싶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상황을 여러 번 넘기면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잘 믿질 않으니까 영상으로 기록을 가지고 가겠다. 요 영상 생생한 북한의 실상을 담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는 이만갑 단독 방송이지. 예. 오,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이라서 최근 2023년. 와. 격성군이래. 와 진짜 리얼하다. 진짜 리얼하다. 세로로 찍혀 있죠? 북한판 인력시장 서성거리. 인력시장? 아줌마, 뭐야? 이게 소승거리죠? 혹시 자기네들도, 돈 벌 것이 나왔나요? 안 돼. 하루에 값은 어떻게 정해요? 아니, 하루가 아니고. 이게 따라갈게요. 이제 이렇게 나가서 수업일 같은 거 하는 거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그 시간대에 누가 원 주고, 한 끼만. 그러면 짬탕? 짬탕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그에 따라간다고 그래. 안 돼. 고정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그만? 한 달 정도 좀 걸려갔지 뭐. 하고 뭐. 그러니까 모판 관리 그런 거 좀 해야 되겠단 말이야. 방막경비랑 손이서. 그래 30분 먹고 그래도 진짜 그래서 5천 원 주겠다고 그거 딱 준단 말이야. 근데 5천 원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간단 말이야. 저기 지금 북한 돈 5,000원이지. 아까 머리 깎는데 3,000원, 5,000원 얘기했는데
뭐 해야 돼? 누가? 그래서 파고 제끼는 일 좀 해야 되는데. 네 명하자. 혼자만 되지 뭐. 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차 들어야 되는데, 도로가 좀 좁은 데다가, 이거 도랑 이 장마실에 파주는 거, 거기다 도로 같은 거 좀 트랩해서 좀 메꾸고 좀 그런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가겠네. 거기서 주인이 뭐, 이거 주시는 거 얼마 주면 되지? 아직도 있을 빨리. 건설부터 10,000원이니까, 이제. 7,000원만 돼가시오? 7,000원. 가자. 야. 사람이 또 없어요. 근데 많잖아. 딸 그냥 탕치니까. 뭐라고 해, 이것도? 누가 탕치나요? 와이프도 나오고, 시작해, 또, 팔이 다 나오고. 그 반성으로 또 언제 생겼어? 저거 그냥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생겼대요. 이 방금 이력 씨가 찍은 영상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변변치 않은 북한 휴대전화로 저걸 몰래 찍은 거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기자들도 이 몰카 촬영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력 씨는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알면서 왜 물어보디? 혹시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 단속반한테 저 깐나가 수상하다. 라고 신고하게 돼서 휴대전화 줘보라고 해서 깠는데 몰래 이렇게 북한 체제 어떤 민낯을 담은 영상을 몰래 찍어온 영상이 발각되면 이력 씨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걸 취재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점. 아니 지금 보니까 영상 보니까 약간 뭐 아르바이트 아니면 뭐 이렇게 진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네. 저희 집에 일을 하는 잡부를 저기서 구해다 쓰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인력 시장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네네. 인력을 좀 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소송거리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소송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거리고 있으니까 소송거리 일명 이렇게 붙인 건데 소송거린다 해서야. 그러니까 소송거리인다는 게 지금 지역별로 다 거의 있는데 육전 부근이나 그 외진 그 철길 같은 데 그런 데 다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보게 되는 영상들은 그 어떤 기자들이라든지 언론에 의해서 이제 주로 취재가 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먼 거리에 있고 어떤 공적인 행사에서 찍은 것들이 많지 저렇게 일상 속에 깊게 들어가서 찍은 영상은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이게 저렇게 일해가지고 이 서성거리에서는 일당이 얼마 정도나 받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부류에 따라서 거기 값이 다르게 정해지는데요. 승모 같은 식으로 밥을 해주는 가사도우미 그 정도로 일을 하는 거는 장기성을 띠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잠자리야 안정된 식사가 나오고 하니까 조건이 일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7,000원 정도까지 나가는 거 정도가 좀 차이가 있고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5,000원 정도 인솔이나 광산 같은 데는 노동 강도가 좀 심하다고 그래서 10,000원 이상이고요. 네. 농사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또 10,000원 사이 그 정도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7,000원을 주고 농사를 한 인력을 들여다 썼거든요. 아니 그러면 5,000원 10,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의 현재 평균적으로 월급이 얼마 정도가 돼요? 국가가 정해놓은 월급이 3,750원이래요. 그러니까 노동자 월급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하루 일당이 5,000원, 10,000원이라고 해서 지금 저렴하다 해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달 월급이 3,750원인데 하루 일당이 5,000원 이상이면 2달 월급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국정 가격으로밖에 못 받는데 내가 내 노동을 팔면 그러니까 흔히 북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하면 굶어 죽고 자본주의를 하면 살아남는다. 그래서 대놓고 말해요. 자본주의는 과학이다. 이게 원래 그 배급 경제 체제에서는 사실 봉급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봉급 받는 거랑 똑같아요. 먹여주고 그렇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나오죠. 담배까지 다 주고 그래서 3,000원 정도 주면은 모자란 거 비누 좀 사고 아니면 맞아요. 등등등 딱이에요. 요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 등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배급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네. 3,000원 가지고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마당이 발생하고 처음에는 집에 있는 물건들 갖다 팔았겠죠. 그러다가 좀 더 발달하게 되면 간의 수공업으로 좀 생산해서 팔게 되고 그게 좀 더 크게 되면 인력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산 수단이 없고 노동력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 이제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는 아마 지금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초보적인 형태지만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른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 영상이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사회가 성원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삶을. 그러니까 인력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책임을 못 져준다는 거잖아요. 네. 팔 게 몸밖에 없으니까 인력을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사회주의 경제 자체가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본주의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완전 붕괴됐다는 증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개인이 가서 일거리를 찾고 또 누군가 일을 제공하고 이거는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일 텐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력을 사고 판다?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뭐 저희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기존 안전원, 뭐 보안은 보여지던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저희 또 이제 그룹바를 만들어 놓죠. 그룹바요? 네, 그룹바. 그룹이라는 뜻이죠. 네, 네, 그룹의 그룹. 무리를 지어 놓는다. 무리. 그룹. 지금 이력 씨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력을 사고 판다. 시각하고 이 단속하는 그룹바 성원들이 한 3개월은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공포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그룹바 성원들 자체가 또 비리를 일으켜줄 거예요. 또 뇌물받아. 이런 혼탁된 사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생계를 본인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 있는 이 많은 그 노동자들을 오히려 국가기관이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이력 씨가 직접 녹음을 해 오셨어요. 네? 녹음. 북한 당국의 그 악행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거리 나서 서 있는 사람들은 뭐 누가 와서 통제하고 탄압은 안 하네? 단순하게 뭐? 뭐하는 애 단속하나? 뭐하는 분들 다 뭐 이렇게 같이하고 다. 한 번은 뭐 잡아다가 적성한테 잡아가지고 잡혀가지고 우리는 요즘에 들고서 일하라 했대요. 차 끌고 나간 정도면 많이 잡았길래 차 끌고 나갔거든? 80년? 이야, 많이도 잡았네. 80명이요? 조선거리에 나와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80명씩 된다고요? 머랭이들은 나오면 81명에서 100명도 색깔을 헤아릴 수도 없이 나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주 현실에 있는 일이랍니다. 지금 너를 좀 띄워야 지겠다. 한숨 지겠다 말했거든요. 아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부정을 살았죠. 여기 사람들은 뭐 나오는 사람들 뭐가 있네, 작은 거 있네, 뭐가 있네. 일하다가 걸어서 왔대요. 빼앗다. 네. 야, 뭔 데서 그냥. 일하다가 걸어서 왔대요. 빼앗다. 네. 그건 값 안 주고 엎드려 시키는 일입니까? 네, 그거는 차 타고선. 그 사람은 콧겼으니 갈 수 없이 갔구나. 밥은 먹여주면 했나요, 그래도? 밥 주던 거. 돈은 안 주고 밥만 줘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좀 속여가지고 일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돈도 안 주고 안 끼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억울해도 이게 화도 못 낼 것 같은데. 저도 못하죠. 제가 지금 녹음 보다 보면 상대가 80명 정도 된다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그룹바 애들은 단속 성원들은 잡혀갈래? 집에 갈래? 돈 받을래? 어차피 불법이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를 들으면 꼼짝 못하죠. 북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밥만 먹겠다고 그 한 끼 먹겠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 끼도 오후에 일 시키려고 준 거예요. 말하자면. 풀어지니까. 좀 웃긴 게요. 보면 저런 분들을 인력을 사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고 값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보안기관이든 어떤 기관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단속이 걸려요. 이것도 걸리면은 이게 어떤 죄에 걸리냐면 노동력 착취죄에 걸리는 거예요. 또 개인을 사서 쓸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사서 쓸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노동력 착취로 걸려가지고 거기에 뭐 제가 기억을 딱 해낼 수는 없지만 뭐 공화국 헌법 몇 점 몇 항 이런 게 있거든요. 헌법을 어리는 건 국가다. 저는 이렇게 재수가 돼서 교화소에 잡혀가야 돼요. 오늘 좀 조용히 좀 하시나요? 자기네들은 착취하면서 왜 남들은 돈 주면서 일 시키겠다는데.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화가 많이 나 있었죠. 여성 3인방이 지금. 자, 어쨌든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겠다고 하는 농민들이잖아요. 나와서 어떻게 일이라도 해서 한 끼 먹겠다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만약에 또 단속을 해요? 그러면 이거 돈을 어떻게 벌어?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단속에 걸려서도 처벌받고 처벌받는 것보다 더 큰 공포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당장에 오늘 먹여 살릴 돈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라는 위기감 때문이잖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기상천외한 경제 활동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뭘 하길래? 뭐야 이거? 반밥 중인데요. 헤드랜턴을 가지고 뭘 그만하네? 쟤는 뭘? 꽃게는 바다에서. 아이고야. 아유 거머리. 머리를 왜 잡아? 머리를 왜 잡지? 랜턴빛 하나. 거머리가 논이나 밭 이런데 이제 저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나오니까. 밤새 그 잠을 얼마나 잡나? 아유 억울하면 반 식구 잡으면 한 60억 정도. 그래도 많이 잡았다, 말려볼로? 60억 그러면. 지금 그 머리값 얼마네? 3만. 33만 원? 하루 저녁에 얼마나 버는 셈이가? 돈을 이렇게 화사나마? 웃구나 뭐. 난 생각보다 좀 얼마나 있을 줄 알고 뭐 좀 괜찮나 해서 벌어 나왔더니 그것도 아니구나. 하도 혼자 다니면 무섭지 않네? 아유 오늘 뭐 애원지 무서운 거 뭐 집에 가나 있지. 그 머리가 힘든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뭐가 무섭냐? 막막해 보인다. 사실 저렇게 어두컴컴한데 거머리도 까맣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일 것 같고 그러게. 이 거머리를 어디다 쓸 거며 왜 잡아? 이게 돈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이런 다양한 보리 수단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못하게 자꾸 압박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뭐 이게 다 이거 중국으로 수출이 나가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물론 제가 그 약을 먹어보진 못했지만 들은 소리는 이걸로 무슨 뇌혈전이나 뇌출혈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제조한다. 아니 이거 맞아요. 저희 그 사촌 큰형님이 한의사인데 거머리 말린 거는 굉장히 귀한 약재예요. 그래서 몸에 쌓여 있는 어혈을 제거해 주는 데로 유명해서 예로부터 거머리를 말려서 약재로 섭취하면 몸 안에 있는 어혈이 제거된다라는 효능이 사실은 한약서에 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이걸 말려다가 중국으로 파는 거죠. 그렇죠. 예. 하루 저녁에 그 머리를 말린 걸로 65g 정도를 잡거든요. 65g? 예, 65g. 조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매일 저녁 같이 잡아서 모아서 한 달 30일을 모아야 1kg가 겨우 되거든요. 아니 근데 말린 게 65g이면 말리기 전에는 더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10대 1로 준다고 들었거든요. 10대 1. 그러니까 600g, 650g 정도를 말려야 65g이 된다는 뜻인 거죠. 거머리를 650g 소고기 한 근이 넘는 거예요. 한 마리에 한 마리에 몇 g이나 하겠어 그게. 야, 65g을 2kg를 만들려면 그게 또 얼마나만 시간과 약이 그러니까. 와. 난 중국이 북한에 많은 걸 먹었으면 좋겠다.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인데다가 이제 밀수꾼들이랑 이제 다녀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 중국 사람들이 산으로 하면 북한 사람 산으로 간다고. 바다로 하면 바다로 가고. 그러니까. 들로 하면 들로.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북한 사람들 그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 유일한 거기가 활로의 시장이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국경 맞추면 또 다 힘들고. 자체도 힘들지만 답답하다 진짜 이게. 자체도 힘들지만 유일한 시장이 중국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여러 시장이 있어야 사실은 생산자도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러는데 중국밖에 팔 수가 없으니까 중국인들이 안 사.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싼 노동력을 중국에서 정말 독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륙 씨 같은 경우는 이 거머리 일 해보셨어요? 잡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잡아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장사는 해봤죠. 한 번은요. 아니 제가 이 장사를 하면서
사마귀 알집을 내야 한 거예요 그때. 사마귀 알집. 사마귀 알집. 사마귀 알면 본적 없는 거 이게 뭐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뭐 약을 제조한대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나가는데 정당에 그게. 근데 그때 당시 40불에 샀는데 40불에 사서 이걸 싸놨다가 이제 내가 대거를 하면은 60불에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프로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사고 있는데 지금 그때 당시 그래서 거의 한 8kg 정도쯤 모았는데 그 사마귀 알집이 엄청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 마대로 엄청 큰 자루로 한 자루가 돼야 몇 킬로 안 나가요. 그런 걸 몇 마대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60불에 사가야 될 애들이 40불에 처음에 사간다고 하니까 번전잡이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겠지 하고 그냥 끼고 있은 거예요. 근데 점점 떨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냐 했는데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한국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저는 코로나 소리가 있었는데 아주 코로나더니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랬는데 코로나도 먼저 알았어. 코로나를 그러니까 공식 선전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이제 재앙이 닥친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 그 홍보를 많이 하면서 통제를 대대적으로 한 거예요. 국경이 다 막혔다, 차단됐다. 이제 뭐 무역도 못한다. 뭐 이런 소문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어떡하지 하고선 뭐 그러다 보면 뭐 해결책이 또 있겠지 하고서 가능한 좀 피해 보려고 그냥 그 좀 제일 춥고 좀 그런 데다가 구석에다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팔라고. 예. 박아놨는데 날이 좀 풀려서 한 5월 말쯤 됐나는데 아니 사마귀가 돌아가면 싸다니는 거예요. 그냥 부화가 됐어. 그러니까 하루 밤중에 잠을 자는데 와이프가 엄마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마귀 양식장이 됐네. 사마귀 얼굴로 막 딛고 돌아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와 너무 무서워. 마다 막 이러고 있어. 엄청 조그만 그 사마귀가 막 수만 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육체로 기어다니고 뭐 액정 TV로 막 올라가고. 이거 뭐예요? 볶아 먹지도 못하잖아 이거. 놔줘야지. 놔줘야 돼요? 그 메뚜기지 사마귀로. 그걸 막 빗자루로 막 털고 막 밤새껏 뛰어다니면 그러고서도 며칠을 전투했어요 그걸 쫓느라고. 이 대목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그러면 북한에서 난 정말 이런 것까지 해서 돈 벌어봤다. 뭐 이런 게 분명히 또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난행군 때는 각자 집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가장 처음에 하셨던 일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국 주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일을 어머니가 대신 가정 일을 또 해주시고 아버지는 밭에 가서 밭일을 해주시고 않으니까 삭일. 발음이 좀 이상해요. 난 언제 아버지가 사기를 나 사기 쳤다는 줄 알았어. 사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사기도 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기를 가셨다 사기 치셨어? 사기를 하러 갔다가 이게 히토류가 아닌데 돌멩이 하나를 들고 중국에 들어가서 히토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 다른 아이들이 학교 못 갈 때 학교도 가고 이제 밥도 먹고 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안 해본 일이 사실 없어요. 돌멩이 사기를 쳐보셨네요. 가족들이 굶는데 아버지가 뭘 못했겠어. 송중 엄마야말로 안 해본 거 없죠? 살려고. 저는 정말 베라베라한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엿장사, 밥장사, 국수장사, 떡장사, 술장사. 진짜 저는 수백 가지 장사해봤습니다. 산나물철엔 산나물, 무슨 겨울에는 한경피 껍데기.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는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혼자서 애들 둘을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악착스레인데 우리는 농장 밭에 거말이 지내 많으니까 논밭에 거말이 많으니까 보안원들이 다 속였단 말입니다. 제 다리다 상처내고 거기 들어가 서 있는 적도 다 있었어요. 정말 베라베라게 다 해봤습니다. 진짜. 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이력 씨가 그 녹화해온 영상이라든지 녹음해온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북한 주민들 정말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저희가 아까 농담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정말 자식들이 굶고 있으면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뭐 거머리 그거 안 잡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냐 북한 당국. 근데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이 북한 주민들 돕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절박한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들의 또 이권을 챙긴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까지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북한 당국이 이 국경 봉쇄에 대한 굉장한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다. 국경 봉쇄는 철저히 하라. 김정은 명령이 국경에서 수상한 것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쏴라.
총살해도 상관없다라는 명령까지 내릴 정도여서 북한 주민들은 사실은 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력 씨가 갖고 오신 영상 중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그 영상과 음성이 생생하게 증언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이고 이게 이렇게 힘들어서 뭐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집을 떠나나? 항상 뭐 여러 식구가 들어오니 누워 있고 그러니까. 누워 있다고요? 왜 누워 있나요? 목숨 가니까. 우리 집에도 저런 사람들 많이 찾아왔어요. 밥 달라고. 청당군? 무슨요? 바다 껴대나요 여기도? 하기는 바다를 꼈단 말이에요. 바다를 꼈는데 네. 그건 해안경비례 있잖아요. 해안경비례.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살면 굶어 죽진 않거든요. 바다도 지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는 지금 길 말이에요. 길. 네. 여기서 있었지. 개를 잡아들여 왔다? 네. 길 잡았어. 야, 그라, 이제 안 살게. 아마 총을 쏜 것 같아. 아마 총을 쏜 것 같아. 야, 이게 말이 되는 꽝 하고 쏘니까 맞고 쏠것 같지. 그저 가동 속도에 이제 발톱만이요. 군대가? 이제 완전 아까워 사봤으니까. 그러니 질질질질 해 미친 게 끌고 가대 끌고 갔다고. 길 잡아들여 왔다? 너무 불쌍해. 내가 그때 보고 이야 그건 지금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와서 길잡이에서 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가지고 다리가 맞았다? 네 다리를 맞춰야. 근데 그렇게 된 건 뭐 제기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아마 그거랑 모방하는지. 그러니까 뭐 쏴도 된다고 한 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가 되었어. 이빨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빨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저게 빠져요. 옛날부터 공양을 먹을 망정 조금 되지만 했던 국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사서 없어요. 이제는 그런 분들도 말하는지 이런 교양 단계는 끝났다. 교양 단계는 끝났으니까 그저 부담이야돼서 그저 뭐해서 그저 하라는 대로 그저 가차없이 그저 쏴가지고 영내에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발사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신발바. 지금 목소리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할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력 씨, 이런 일이 좀 흔해요? 예. 너무 흔하고 그냥 주위에 온통 분위기가 그냥 으스스한 게요. 일상적인 일이고 더욱이 코로나 기간에 더 이게 이 상황이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그 명분이 주민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수시로 한국 콘텐츠를 계속 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이런 일로 해서 방역 사업을 하려고 봉쇄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 같은 걸 구매해 놓는 게 좋겠다. 비상약이 있어야 이면서 여기 아플 때 해열제 같은 것도 먹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약을 구매하려고 5월 12일 날 약국에 딱 가니까 이거 뭐 다른 건 없고 다른 건 다 그도들이 가서 없어 일단 없고 아스피린은 있어. 아스피린이라도 쓰려면 가져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스피린을 예전에는 50원에 팔던 약인데 이거를 2,000원에 팔더라고요, 하나. 그러니까 2,000원에 제가 파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스피린을 몇 알을 얻어가지고 뭐 많이도 못 주고 그래서 한 10알 미만 정도를 줘서 가지고 왔거든요. 정말 귀한 거다. 약이 뭐 없는 거예요? 항생제가 뭐 하나도 없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겠어요. 불만 커졌고 내놓고 이야기들은 못하지만 뒤에서 수근수근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와 뭐 가까운 친구들 속에서는 뭐 이야기들 하는 게 뭐 예전에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좀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한 것 같아. 요 얘기에 다 있다는 거죠. 예, 아들이 더한 것 같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가만 봐. 영상 딱 나눌 때 보면 이상을 딱 보면 공포감이 느껴져. 좀 무섭게 생겼어. 그렇지.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악화를 시키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력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한에서 나름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시기들을 거치면서 이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탈북을 해야겠다, 남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저희 와이프를 선택했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출신 성분이 북한에서 농장원 계급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노동 계급이었고. 근데 북한에서는 일단 그 농장원 신분이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봐요. 네. 하고 뭐 사람들 속에서도 뭐 자기 출신에 대해서 내놓고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 하고요. 뭐 제 농포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는 형식의 존재들이 바로 농장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노동자 이제 계급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우리 당깃발을 자세히 보면 망치, 낫, 굿, 노동자, 농민, 근로인, 대리 이 세 계층이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북한 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 무산계급. 그걸 해방부터 얘기하고 있고 절대로 계급이 없다고 그래요. 계층도 없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아니라고 이거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일 하위 계층은 누가 되냐? 농민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농민이면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탄광 방산 노동자들도 그 힘들고 싫으니까 벗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세속이 돼요. 근데 뭐 다 떠나서 농민은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원 하면 그 북한 안에선 최하 계층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막 농포 자식들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무시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야, 너 왜 나한테 농포 자식이라고 그래?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맞서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계급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무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급인데 일단 우연히 오다 가다 일단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연애로 만났는데요. 뭐 처음에 만나서는 뭐 그런 계급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진도를 나갔는데 밖에서 일단 제 아내가 살던 곳하고 제가 살던 곳은 그냥 그래서 알게 얘기하면 한 15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거든요. 멀다. 와, 한 60km 정도 되네요. 중간에서 만나거나 혹은 내가 와이프 동네 가면 그 와이프 동네에서 와이프가 나와서 이렇게 몰래 만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어린이집 선생님. 그런 농장 유치원. 네, 근데 착했고 또 어렸고요. 저보다 8년 연하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랬는데 아내가 그냥 너무나도 그냥 제게 너무 바치는 거예요, 그냥. 죽자 살자는 그냥 예. 내 친구도 유치원 선생님이랑 결혼했는데 지금도 다른 손 씻고 밥 먹어요. 남편한테. 남편 54인데도. 그런 느낌인데요. 딱이죠. 저를 애 다루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때는 엄청 귀여워요, 그때 정말. 엄청 귀엽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 지금 이제 연애 중인데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일단은 뭐 저희 어머님으로선 뭐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 부모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농장원하고 혼사를 할 필요가 있냐? 안 된다.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했고 그러다 나니까 장인 장모님도 자존심에 일단은 사돈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집에 내 딸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한 거예요. 사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조건 뭐 농장이 어쩌고 안 돼. 반대가 너무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지금 그냥 도를 넘어선 게 일단은 제 와이프가 가출을 했거든요. 와. 아내가 먼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저는 독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해수를 일단 3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이제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 당국에서 이거는 허용을 해요? 동거. 계속 잡으러 올 것 같아요. 안 하는데 이제 돈으로 또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뇌물이 많이 들어갔죠 그 기간에. 그쵸. 그러니까 그 평소에도 저와 이렇게 인맥이 있던 기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냥 저를 커버해 주면 봐준 거죠. 그렇죠. 이거 원래 안 되는 거고.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럼 왜 결혼을 안 해요? 일단 결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뭐 김일력이는 뭐 어느 소속 어느 직장 노동자 뭐 얘 누구는 특정 농장원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시스템에서 바로 그냥 거버리는 게 얘는 노동자에서 삭제되고 그냥 농장으로 파기장이 나가고 말아요. 아, 계급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요. 아, 그럼 야, 이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결혼을 네가 왜 하니? 북한은 결혼이 남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카스트잖아요. 그래서 계급과 계급이 하는 거지. 사회주의라는 게 평등하다는 아 거 절대 아니에요? 안 해요. 이거 조선 시대에서 그렇죠. 예. 양반이 머슴사는 이쪽하고 결혼하겠다라고 그거예요. 똑같은 거네.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북한이 그 조선이라는 왕조라는 봉건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안 좋은 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조선 왕조에서 제일 나빴던 제도가 뭐냐면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사대부고 나발이고 엄마가 노비죠. 자식은 무조건 노비예요. 심지어 지금 북한 쪽은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엄마가 노비면 결혼하면 영의정도 노비로 가야 된다는 지금 얘기예요. 말하자면 신분 자체가. 아니 사실 인력 씨가 농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자식까지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건데 자식은 그냥 앞날이 그냥 고생길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일단 뭐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아내가 임신을 했거든요. 근데 예, 아기가 생겼는데 나도 그냥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난감한 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도 그냥 대대손손 그냥 농장원인데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 게 북한은 뭐 워낙에 뇌물왕국이니까 뭐 뇌물을 가지면 다 되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뇌물을 들여가지고 일단 아내 신분 세탁을 한 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원래 계획을 잡혀 있었는데 그게 준비 과정이 착착 무르익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2년에 김정은의 방침이 딱 떨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떨어졌는데 그냥 농촌 자녀들이 노동계급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빠지는 실태를 보고받고 내가 엄청 심려했습니다. 바로 잡으시오 이거. 그러니까 뇌물을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 사무원한테 씹을 갖거나 군관한테 씹을 갖거나 이렇게 빠진 애들도 10년 안에 나온 애들은 다 또로 농장으로 집어요. 다 또로 농장으로 집어요. 어렵게 나왔는데. 예. 아니 그 와중에 지금 아내가 또 임신까지 했어요.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어디로? 예, 그렇죠. 이거 뭐 진퇴양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냥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미 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일이지만 그냥 한국을 가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효과적인. 아내에게는 아이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의 한 48시간 정도를 잠을 안 자고 선전을 했거든요. 아내하고. 또 역시 달병가시라. 아내하고 이렇게 한국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냥 안 가겠다. 그러니까 오빠 혼자 가, 나 안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이 나가지고 버럭 성을 부렸어요. 너 엄마 입에서 그 나올 소리야? 그 말이 돼? 성을 부렸죠. 그랬고 이야기를 계속 설득을 하고 집요하게 아내를 설득했거든요. 하다가 마지막쯤이라고 될 쯤에 그쯤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딱 던진 게 우리 애가 고생할 때마다 엄마를 탓하면서 아빠는 가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내가 못 갔다며 이런 소리 할 때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때는 그냥 마음이 좀 열렸더라고요. 저렇게 말하면 나도 가겠다 할 것 같아. 이게 아내는 이제 막연하지만 불안이 더 컸던 거죠. 근데 지금 미력 씨께서 조목조목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지금 두려워서 만약 안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아내분이 가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도대체 이 북한 사회에서 이 농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된다면 아마 이력 씨의 이 결심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의 농민들의 실상의 삶을 이력 씨가 찍어오셨습니다. 작년 4월 29일입니다. 중국이구나. 집이죠? 이게 보통 농장원입니다. 황해도 하면 쌀, 곡창지대.
낮이에요. 애기 어휴, 애들이 옛날에 봉건 시대 영상 보는 것 같다. 구석기 시대 같아. 야. 며칠씩 증량이나요? 밑에 시간이 있나요? 뭐 그거 먹고 무슨 일을 버리는 거 먹으라는 것도 있고. 거기 1년치 증량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나요? 그렇죠 뭐. 아니 내 키로 갖고 1년을 살아요? 3월 20날부터 이틀이 한테 있었단 말이야. 4월 3일까지 있었단 말이야. 하니까니 나를 그래 3먹은 곳이단 말이야. 그게 곳이단 말이야. 이게 농장원들의 삶이에요? 먹어야 일하지. 습되고 정답콩하고 감미하고 훔쳤대. 근데 감도 살만한 거 있댔는데 그게 없어졌다는단 말이야. 이거 분명히 못사는 놈이 들어왔다 하는 걸 알고서는 답답해서 야 이도 직접 못사니까 내가 만약 집 수색해서 북한의 동자 콩도 안 나오면 내가 배를 보상해줄게 하고 소리 지금 늦었단 말이야. 강내가 울릉강에가 따가리 지달면 모르 가.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팼다잖아. 두들겨 패니까 엄마가 시켰다가 그래. 아이고 어쩌니 도둑질을 하는 거야 이웃끼리. 배고프니까 살려고 살아야 되니까. 저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생존의 본능밖에 안 남아요. 우리 집에 액정도 그 새끼가 가져가지 않아요? 국수도 주사를 가져갔대. 메모리, 액정 뭐 다 가져갔대. 하여튼 유민의 비모리, 액정, 뭐 전, 쌀은 또 뭐 가지고 다니면 또 뭐 복싱 일이 있으면 또게 먹고 다지. 아니 저는 지금 어디 정말 오지에서 막 소수민족 어딘가에 어렵게 사는 분들 촬영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가면 바로 코앞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촬영을 해온 거예요. 작년 4월 29일이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반 농장원들 생활 수준에서는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저렇게 사는 사람의 플러스가 더 많을 정도로. 와, 진짜. 제가 이만갑 좀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하면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황해도 지역은 그래도 쌀이 난다, 곡창지대다. 그래서 굶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저렇게 모여서 지금 아까 보니까 애들도 있던데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쑥에다가 뭐 강냉이 가루를 좀 버무려 가지고 무슨 만든 뭐 쌀이 아니라? 아니지 똑같아. 옥수수 가루와 쑥하고 섞어서 만든 무슨 덩어리 같은. 아니 근데 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쑥떡이라고 그 맛있게 먹는 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감미료가 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옥수수가루하고 쑥만 섞으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거? 저 쑥이 그대로 식량이란 말입니다. 이제처럼 그래도 옥수수 가루 좀 써서 범벅이라고 말하면 가루하고 쑥을 같이 해서 감에다 짠 거. 그거다 소금을 간을 맞춰 그걸 지금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우리 동네는 저런 거 잘못 먹고 쑥을 먹고 햇빛에 나가면 쑥떡이 올라가서 얼굴에다 이렇게 상처 생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기 또 쑥은 같은 건 또 저건 또 고급입니다 진짜. 저희들은 한때 또 김정일 때쯤까지 강계정신을 따라 배운다고 소리 식량 대용을 한다는 게 니탄이란 거 니탄 떡을 해먹겠단 말입니다. 해먹은 게 우리 자체로 배고프니까. 이거 먹이잖아요. 그냥 진흙인데 진짜.
뭐 대형 식품. 이걸 북한에서 영화로 만든 거라고요? 네. 이렇게 싸우는 해먹으세요 사람들 해먹으세요라고 홍보 영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품평회를 가져서 국수도 먹고 빵도 먹어라. 이걸 북한에서 영화로 만든 거라고요? 다큐로 이렇게 해먹으세요라고 홍보 영상인 거예요 이게? 대형 식품. 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불뿌리와 나무 껍질, 이탄 덩어리를 먹으리라고 상상해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대용식품이란 말을 웃음속에 불러야 하는지, 그건 바로 어버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혁명의 불공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먹으라고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는 니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2탄이라고 부르죠. 저기 이제 영어로 피트라는 건데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를 만들 때요. 보리를 훈증시키는, 건조시킬 때 쓰는 땔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진흙을 말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걸 땔감으로 쓰거든요. 저거. 근데 저희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조리 같은 데 막 해서 물에다 몇 번 우립니다. 우레도 그 곰탱이 냄새 계속 난단 말이다. 썩었네. 거기다가 이제 옥수수 가루 있잖아. 여설이 버무려서 떡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먹을거리 사람 먹어야 살잖아요. 조선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그 조병갑의 수탈, 뭐 동학 농민혁명의 계기가 됐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흙 먹었거든요. 그래서 찢어지기 가능하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학문이 찢어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 사회가 약간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먹을 걸 안 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인민들이 굶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 2010년도 여러분들 그 아랍의 봄 있지 않습니까? 뭐 튀니지 등등등 중동에다 벌컥 한번 뒤집혔던 거. 이거 뭐 이념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노전 단속을 했거든요. 우리 동생 밥 먹여야 되는데 이 단속하면 어떡하냐. 이 분신 자살한 것 때문에 들고 나온 거거든요. 자, 이게 북한이 지금 어느 정도 사회 통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거 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사회가 폭발 직전까지 온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저거는 아까 이제 이력 씨가 찍어온 농민들이 먹는 건 니탄 수준은 아니에요. 다행히 요즘은 송죽 엄마가 정말 극한 시간 버텼던 니탄을 식품으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수면 위로 물 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옥수수랑 쌀을 주겠다고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북한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면서 우리도 쌀 많이 나는데 남조선이 주는 쌀 필요 없다라고 3차례 최근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안 굶으니까. 맞죠. 그게 어이가 없는 대목인 거죠. 먹고 살기 힘든 진짜 이 북한 주민들. 어린아이들은 또 상황이 얼마나 또 열악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린아이들 만나본 영상 함께 보시죠. 이름 뭐가? 어기요. 몇 살이가? 응? 너 6살인데 쬐꼬마니 그렇게? 너는 무슨 때야만? 가루 타가지고 얼마씩 전에 가루? 한 10개씩? 어떡해. 한글도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6살로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아버지는 어디 갔다 게? 돈 벌러? 가서 뭐 해서 벌어오니? 땅콩. 응? 땅콩? 땅콩 심으러 갔다고? 땅콩 심어주고 돈 벌어오니? 엄마는 어디 갔나? 육성에? 뭐하러 가요, 엄마? 가을에 설치로 할수 갔다 갔어.
아니 김정은 이거 안 보냐고. 나 너무 화가 난다 진짜. 알지 왜 몰라. 형 어디 갔다고? 형은 염전에 형은 염전에 가? 해? 밥은 누가 해주니? 밥은 작은 누나가? 저 누나 어디 간지 모르니? 거기 가서 뭐하니? 밥 먹고 왔다. 거기 가서 일해주고 밥 먹니? 아, 4살짜리가 있는데 아 굶어 죽었군요. 길을 지나오는데 어떤 애기가 그냥 집 앞에 그 울타리 옆에 그냥 천하게 이렇게 기대기가지고 이게 주문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다 보니까 저 집 말이야, 저 집에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아우 그 집에 말도 말아요. 뭐 부모들 뭐 다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그 뭐 애들은 부모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들은 자기 버려준 거 모르죠. 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쟤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기가 막혀요 지금. 저 집에 아이가 원래 4명이었어요. 근데 11살짜리 형이 있어요. 근데 형은 돈 벌러 염전에 갔어요. 작은 누나라고 했잖아요. 둘째가 이제 누나인데 7살짜리인데 동생 챙긴다고 쑥 해서 이제 끼니 챙기고 있고 6살 요 셋째가 있고 요 밑에 이제 4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야, 동생은 이제 굶어서 죽은 거죠.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셋째 아이가 다 알면서 덤덤하게 무덤이 얘기하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를 두고서 일하러 간 엄마 아빠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창 엄마 아빠 품에서 작은 것에도 행복하면서 웃음이 많은 아이들 그 시기여야 되는데 지금 영상 보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게 까르르 까르르 바람 부는 소리에도 웃어야 될 나이인데 아이가 웃음이 없어요. 6살짜리 아이인데 저희 막내 4살보다 작아요. 저 북한 김정은을 왜 영상을 안 보냐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김정은도 알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쌀을 준데도 안 받아요. 그게 북한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 아들이 연우가 10살인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잖아 지금까지. 근데 가장 기쁠 때가 이 아이가 뛰어놀 때도 있지만 잘 먹을 때다. 맞아요. 몰랐어요. 얘가 잘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편식 안 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얘가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해맑게 웃으면서 뛰어나가거든요. 뭔가 자기 방을 거시 놀듯. 그게 저의 일상이었는데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이거 지금 와 이거를 북한 그 우익분들은 화려한 옷 입고 좋은 데서 너무나 잘 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권한행거식에 아이들을 강가에다 갖다 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애기가 울다가 학교 갔다 올 때쯤 울음이 멈춰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죽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 어진우라고 하는 그 차수가 있었어요. 거기다 버거를 했대요. 이게 지방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1호 버거가 들어갔는데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자랄지언정 마르진 않는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마르진 않으니까 300만의 노동당원만 죽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반복된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북한에서 과연 힘든 건 어린이들만은 아니겠죠. 어른들, 이 성인들은 또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또 처해 있겠습니까? 어휴, 뭐야?
근데 저렇게 방치해요? 제가 장사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기간인데 저 때가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에 주업을 했던 게 채소나 그 식량 같은 걸 장사를 위주로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장사 때문에 다른 동네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엔 저는 죽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발로 한번 건드려 봤어요. 건드려 봤는데 죽은 사람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하고서 그냥 가서 제가 채소를 판매하는 그 비닐하우스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사람이 저기 죽어 누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주인분이 얘기하는 게 아직 죽진 않았을걸요. 어제부터 저기 쓰러져 있었는데 저 집에 온 집안 다 굶어 죽었어. 아이들까지 다 죽었어. 제 마지막 남은 건데 제 마지막이야. 근데 그냥 저거 동양단에다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저 쓰러져 있는데 금방 죽을 거야. 아니 그럼 대책 안 하나요 작업반에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누가 대책을 해? 그러면 죽으면 시신도 안 거두나요? 아니 며칠 지나면 거두긴 하지. 근데 어쨌거나 누가 저걸 거들어줄 정도는 못 되지. 나도 힘든데 누가 거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 얘기니까.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아니 20년, 30년 오늘 너무 같네요.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군대는 좀 나으리라고 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온 제대군 탈북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도 그 대대마다 용량서대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약 걸린 애들 따로 모아서 서대를 만들어서 애들 훈련을 안 시켜. 영양시죠. 영양시죠. 거기서 하는 짓이 중대장 정치더니 기름 한 숟갈씩 밥에다 부어주는 거 다 해요. 요만큼 밥에다가. 이게 그래서 거기서 죽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게 다 어디로 가요? 먹을 거 돈. 아니 이게 사회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지면 군대 쌀이 장마당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가들이 그걸 훔쳐다가 장마당에다 팔아요. 그렇지. 그럼 사병들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성중 어머니 굶어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산에서 살다 나니까 이제 겨울에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봄날에 이제 눈이 녹으면 군데군데 시체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데 눈이 계속 쌓이니까 봄날에 이제 밭으로 거들러 올라가면 여기저기 시체. 저도 그래서 시체 몇 그루 동네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파묻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너무 북한, 많습니다, 이런 거는. 북한 제가 2,600만 명이 넘는 지금 인구인데 그 위에 몇 명을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보냈어요. 저 영상 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머릿속에 드실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맞아요. 최근에는 그 오물풍선 보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풍선에다 달아서 날리려면 그것도 돈 든단 말이에요. 북한이 작년 한 해 미사일 시험 비용에 쓴 비용이요. 약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1조 4천억 원. 네? 최근에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 하나 띄우는데 약 한 1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북한이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로 보낸 오물풍선이 대략 2,400개라고 하는데 네. 개당 10만 원씩 들거든요. 곱하면 얼마가 나는 2억 4천이 나와. 그걸로 예를 들어 쌀을 사거나 아니면 강냉이를 사가지고 보내면은 몇백, 몇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1조 4천억이면 제가 딱 볼 때 이건 그냥 북한의 식량 문제 딱 깨끗하게 해결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참 너무 기가 막혀요.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 또 인권 문제를 잠시 저희도 좀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 분노가 치미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이만 걸 통해서 국제사회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